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아이패드 OS 개발자 베타 버전을 사용하는 도중에 퍼블릭 베타가 공개되었다는 소식에 얼른 올려봤더랬죠. 개발자 베타 버전이 좀 더 빠르게 새로운 기능들을 써볼 수 있는 반면에 확실히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뷰가 아니라 메인폰으로 아이폰을 사용한다면 개발자 베타보다는 안정성이 1차적으로 검증된 퍼블릭 베타를 쓰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퍼블릭 베타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이패드 OS 18 퍼블릭 베타를 올리고 나서 뭔가 새로워진 기분을 느낄 수 있어야죠. 새로운 OS 기분 낼 수 있게 먼저 써보면 좋은 기능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메모 앱에서 새롭게 해보면 좋은 기능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메모 앱에서 내가 필기한 손글씨를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로 짧은 단어를 쓸 때마다 메모 앱에서 알아서 글씨를 살짝 정렬해주고, 글자 간에 너무 겹치거나 읽기 힘든 부분을 알아서 수정도 해줍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텍스트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는 손글씨 폰트로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용한 손글씨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글씨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 선정리를 하고 글자 간의 공간을 확보하고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내가 쓴 글 같으면서도 좀 더 잘 읽히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또 있어요. 아쉬운 점은 아직 한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할 때 잘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글 지원이 되면 더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죠. 하지만 메모 앱에서 한글 손글씨를 복사하면 한글 인식도 잘 돼요. 정렬을 누르게 되면 일자로 가지런히 정리해 주기 때문에 아마도 한글 손글씨를 어떻게 스타일링 할지만 준비되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메모 앱에서 수식을 입력하면 바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냥 메모 앱에 손글씨로 필기하다가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 풀이할지 물어보는데 그때 풀이만 눌러주면 되는 거죠. 이 기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아이패드에 처음으로 내장된 계산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이패드에 왜 계산기 앱이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썰들이 있었을 만큼 유저들은 이게 불만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굳이 계산기를 놓지 않는지, 아니 애플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었죠.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번에 아이패드 OS 18에서 처음으로 아이패드 계산기가 생겼습니다. 애플에서 내놓은 아이패드용 계산기의 차별점은 수학 메모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아이폰보다는 더 큰 계산기로는 부족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이패드의 펜 활용성을 통해서 수학 메모라는 이름으로 좀 더 유연성 있는 형태의 계산기가 생겼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원하는 수식을 넣으면 끝. 앞서 메모에서 쓸 때는 풀이할지 물어봤지만 이건 대놓고 계산기라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아서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계산에 사용된 숫자를 이후에 조절할 수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조절하면서 숫자가 바뀝니다. 그에 따라 결과값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또 그래프도 그려줍니다. 역시 그래프에서도 수식의 값을 조절하면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좋네요. 근데 쓸 일이 있을까? 제가 학생 때 이게 있었으면 서울대생 분들 죄송합니다. 영상 많이 보는 저한테 좀 신기하고 기발한 기능이 새롭게 생겼는데, 애플 TV 플러스에서 컨텐츠를 보다가 메뉴를 눌러보면 새롭게 인사이트라는 항목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든지 이 인사이트를 누르게 되면요, 현재 출연 중인 배우에 대한 정보 혹은 필요하다면 컨텐츠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가 열리게 됩니다. 신기하게 이 항목이 영상이 플레이되는 내내 상당히 스무스하게 계속 바뀐다는 점. 출연 배우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인물 카드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걸 어디다 쓰냐? 아니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다가 이 배우 거기 나왔던 배우인가? 그 배우 이름이 도저히 생각도 안 나고, 아니면 연기가 너무 좋아서 이 배우 작품 다른 거 더 보고 싶다 할 때 이제는 인사이트 눌러서 배우 정보 확인하면 필모그래피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애플이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잘해. 이번에 아이패드 OS 18에서 새로운 기능 중에 실제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은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아이폰에서 이거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지난번에 네가 알려준 아이폰 그 기능 어떻게 쓰는 거였지? 이런 통화 우리 멤버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거기 설정 들어가서 그래 메뉴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그거 있어, 그다음 뭐 있어, 그거 뭐 있어, 그다음 뭐야, 그거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는요, 페이스타임을 건 다음에 제가 원격 조작을 하기 위해서 권한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수락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 화면을 통해서 상대방 폰을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화로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제가 직접 조작하면 되니까 가장 깔끔하게 알려줄 수 있고, 또 문제가 뭔지 제가 직접 볼 수도 있어서 더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진짜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동해야? 마지막으로 새로운 OS 기능은 역시 홈스크린에서부터 티가 팍팍 나야 기분이 좋지. 홈스크린 빈 곳을 꾹 누르고 사용자화로 들어가게 되면요, 아래쪽에 자동 다크모드, 라이트모드, 틴트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자동으로 두면 여기서 다크모드, 라이트모드 혹은 일출에 따라서 바뀌는 자동 모드로 두고 사용할 수가 있고, 새로운 틴트 모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톤 한 가지로 전체 테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일체감이 들어서 월페이퍼와 같은 톤으로 맞추면 상당히 그럴싸하게 홈스크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작게 크게 옵션이 있는데 아이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콘 사이즈보다 이걸 쓰는 이유는 앱의 이름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앱 아이콘만 보면 이게 뭔지 다 구분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깔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로 두고 앱 이름 없이 깨끗한 아이콘만 놓고 아주 쓰기 좋더라고요. iPadOS 18 퍼블릭 베타가 이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 전에는 일부 앱의 경우 특정 동작할 때 계속 크러쉬되면서 종료되는 증상도 있었죠.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퍼블릭 베타 좀 영어로라도 AI 기능을 쓸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아직 기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거 좀 아쉽네. 자, 일단 오늘 소개한 기능들만으로도 아이패드에서 당장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올려보고 저는 또 AI 기능 업데이트 되면 요거 써보고선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라고요?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